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임계수 사주가 무게합을 하는 경우를 용신이 화목이냐 용신이 수금이냐에 따라서 그 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수 일간에서 화토가 용신과 희신이 되거나 토금이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해자 축월이나 진신유술월의 임계수는 화가 용신이고 목이 희신입니다. 합을 하고 있는 두 글자를 보면은 계수 기신이 한신인 토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오행은 합을 해서 화를 지향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일간인 임계수 입장에서는 재성에 해당됩니다. 물론 합을 하는 두 오행 중에 하나인 계수에게도 재성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계수는 무토와 합을 해서 재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토는, 한신인 무토는 계수와 합을 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인성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이 합은 서로에게 부합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 한신이 합을 주도할 수는 없고, 기신인 계수가 합을 주도하기 때문에 무토는 일방적으로 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를 생해주는 화기운이 아주 사주 안에 많이 발달되어 있다면은 나름대로 무게합에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화기가 없거나 미약하다면은 계수 주도로 무토는 합거당할 수 있습니다. 무게합화가 아닌 무게합수 기운으로 가버립니다. 육친으로 해석한다면은 내 자신과 같은 오행인 계수가 남자 사주라고 가정했을 때 내 자식과 합을 해서 무언가를 도모해서 좋은 결과인 재성을 얻으려고 하고, 또 자식은 이 아버지인 계수와 합을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기대해서 합을 하겠지만은, 역시 한신이 합을 주도할 수는 없고 계수가 합을 주도한 결과 계수 입장에서는 재를 지향한다는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나 무토 한신을 가지고 온전한 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한신인 이유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신이라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글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있는 그대로 한신과 기신의 합이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육친과 심리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인묘 사오미술의 임계수는 금이 용신이고 수가 희신입니다. 합을 하고 있는 두 글자는 기신인 무토가 합을 주도하고 있고 계수인 희신이 합을 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토와 계수가 합을 하면은 화가 되기를 바라고, 이 화는 일간 입장에서는 재성에 해당됩니다. 물론 합을 하고 있는 같은 오행인 계수에게도 재성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합을 주도하고 있는 무토는 계수와 합을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성이 되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힘의 우위로 본다면 일방적으로 무토가 계수를 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계수는 경신금이 있거나 임계수가 다른 시간에 있고, 또 지지에서 지지수금 오행인 해자축 진신유금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무토의 합을 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일방적으로 합거당하는 것은 면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을 주도하고 있는 인묘사오미술의 무토가 이 자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임수, 계수 입장에서는 자식과의 합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라면은 관성이 해당됩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할 분위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월과 묘월의 토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합을 주도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희용신과 기구신과 한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기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의 작용력이 반드시 강합니다. 그래서 다만 모광시절이라는 것만을 앞세워서 목곡토 당하는 토가 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체의 논리입니다. 체에서 용으로 전환되지 않는 생과 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월이나 사오미월뿐만 아니라 인월이나 묘월임에도 불구하고 무토가 주도적으로 합을 하는 오행이고 역시 기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계수 일간의 경금과 을목이 을경합을 하는 경우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